이 다리가 그냥 그 무게를 유지 못해갖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온 중대 대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야. 내성광이 다 빠졌는. 하락갔어요? 죽었지. 차로 적재함에 그냥 몰탈차에 세메트 몰탈차에 그냥 막 그냥 적재함에 사람 막 찢어갖고 팔 끊어진 놈, 코에 눈에 귀에 몰탈 가득 들어간 놈 막 입에서 막 퍼내면서 그러면서 병원에 갖다 놨는데, 근데 간호사들이 밥통 뚜껑이 군용 밥통 뚜껑이잖아요. 군용 밥통 뚜껑에다 막 알코올을 퍼먹으면서 간호원들이 제정신이 못하니까. 저는 18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순실입니다. 북한에서 1982년도 16살에 군대에 나갔고요. 장교생활까지 10년인데 1년 연장해서 11년 동안 하고,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리 2군단 15사단에서 근무하고 왔죠. 그렇죠. 특히 그 출신 성분에는 어떤 성분인가, 남한 출신 가족, 그러니까 전쟁 때 올라오신 분들, 포로병들이라는가 일체 군대 못 나가요. 그 대신 더 힘든 광산 지하 막장, 막 30m 들어간데 이런 데서 들어가서 막 그 돌 캐고 석탄 캐고 노동력으로 쓰는 거고, 출신 성분이 진짜 치안대 가족, 뭐 지주 자본가의 가족, 간첩의 가족, 남한 출신 가족 안 돼요, 절대로. 아오지 탄광도 일반 사람들은 못 가요. 아오지 탄광이 뭐 말이 그냥 너 아오지 탄광 보낼래 이러지, 아오지 탄광은 일반 사람들은 못 가요. 간부들, 진짜 간부들은 다 아오지 탄광 들어서 죽을 똥 싸는 거지, 아주 그냥. 정말 아오지 탄광은 누구나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덕 수용소, 그보다 더 큰 수용소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다 더 고생하는 거고, 아오지 탄광이라는 것은 진짜 뭐 당 간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혁명화하는 것이에요. 사상 개조를 하는 거죠. 아주 들어가서 노동 속에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간부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진짜 평민들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 간부라는 이름도 없고 번호로 쓰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냥 다. 제가 여군 장교로 한 5년, 5, 6년 정도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 장교를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하니까 엄마가 군단장인 거예요. 거기는 군단장이 뭐 훈련장에 가거나 평양에 해외를 가거나 뭐 군부대 시찰을 가도 요리사 다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주고 건강에 맞는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막 먹고 들어오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김격식 그 군단장이 할 때 엄마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하다 보니, 그래서 자기 밥 해주는 사람이니까 군단장도 자기 엄마처럼 뭐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잘해줬거든요. 선물도 많이 사다 주고 그릇 선물이 엄청 많았어요,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만 빵긋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군대 나가서도 제일 핫질인 그 군부대는 고사청이에요. 고사청 부대. 산 꼭대기에서 막 비행기 쏘는 그 고사포 고사청. 제일 핫질인 애들이 거기 가죠. 제일 안 좋은 곳이 고사청이야.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또 참모중대 교환수들. 여보세요? 네, 듣습니다. 듣습니다. 막 교환 꼽아주는 애들. 아직 북한은 그렇게 해요. 네, 듣습니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 도청하고. 그 다음에 군의소. 그러니까 엄마가 나 군대 갈 때 아유 우리 딸 군의소에 갔으면 좋겠다. 군의소에 보내줬는데도 또 엄마가 또 군단장한테 뭐라 그러면, 다른 군의소는 계속 간호근무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약국에 갔으면 좋겠다. 약국에 간호원들은 근무가 없거든요. 환자가 없으니까. 약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약국에 들어갔어요. 군의소에서 제일 신장부가 약국이에요. 근데 조제사가 있고 제제사가 있어요. 나는 제제실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출고 나가기 전에 간부들도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야, 순실아, 저 경호권 좀 주라. 그러면 딸지도 않고 이렇게 달아주지도 않고 그냥 막 포하고 비닐봉지다 막 담아주고, 포도당 좀 달라 그러면 포도당 가루를, 제조하는 가루를 먹기 싸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약국에는 고양이 뿔 하나 없이 다 있어요. 환자들 먹는 찹쌀로부터 밀가루로부터 막 그냥 기름, 된장 다 나와요. 거기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나오고 진짜 사람 몸에 필요한 약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이라고 하면 심장부죠. 그러니까 군의소장보다도 군의소 약국장이 최고였어요. 군단장이 찾아와도 군의소장 오라는 게 아니라 야, 약국장 오라 그래 이러면서 찾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대될 임박에 84년도인가 85년도가 이때 나라 정세가 막 전쟁 위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팽팽해졌고, 일반 대학에서 의대, 그 의사들을 키우는 대학에서 막 대학생들은 막 졸업도 안 시키고 막 뽑아다가 별을 달아서 군복을 입혀갖고 군의소에 막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규정도 모르고 군사 훈련도 안 받은 것들이 다 온 거예요. 의사 기술만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또 우리 딸 군간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가지고 그 무리에 끼워가지고 직발을 다른 거예요. 직발은 무조건 군간 학교 나오지 않고 그냥 별 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오는 것처럼 거기 끼워가지고
구강가에로 또 들어간 거예요. 구강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구강가에는 환자들이 좀 있어요. 막 타격 받아서 정찰 중돼서 막 이게 그러진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다 철새로 다 막아놓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치료하면서 거기서 너당 놀다가 이제 엄마 덕분에 우리 딸 입당 좀 했으면, 그러면 또 군단장이 되고, 야 이거 순실이 그 후보당도 들이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군의서장도 날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엄마를 통해서 군단장한테 다 직보가 될까봐 함부로 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장교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이제 집에 갈래? 그러면 우리 딸 제대시켜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단장한테 다 엄마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좋은 데 가서 장교 생활하고 오고, 큰 오빠도 장교 생활 다 하고 오고, 다 좋은 데 있었거든요. 다. 그래서 장교가 된 거지, 뭐 남들처럼 군의대학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덕분에 노닥거리면서 하전사 생활은 엄청 힘들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의소 갖다 놓으면 거기서 병사 생활을 하는데 몽땅 다 훔쳐오고 훔쳐먹고. 한국 군인들은 어떻게 훔쳐먹습니까? 절대로 안 훔치잖아요. 북한에는 다 훔쳐야. 자력갱생, 강고분투, 혁명정신. 그냥 없으면 있게 하라.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살게 하라. 이게 곧 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군인들이 부대에 나가서 다 훔쳐도 사민들이 불악해서 도둑이야 소리 안 쳐요. 그냥 도둑이야 그래서 그냥 쫓아버리는 형식으로.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자식 같은 애들이 군대 나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온 애들이 배고파서 저렇게 허덕허덕거리는데 그것도 안 주겠다고 도둑이야 쫓으면, 동네 사람들이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 욕할 정도로 군인들을 그렇게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큰 거는 못 훔쳐도 그냥 된장, 간장, 소금, 김치 그냥 집 뒷뜰 안에 묻어놓은 것들은 다 훔쳐오는 정도로. 옥수수 다 훔치고 막 그냥 벼도 다 훑어, 배낭에다 다 훑어갖고 부뚜막에 말려서 남자들이 절구질해갖고 기짝질해서 쌀밥을 먹어요. 쌀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토끼 잡아오고 막 개 잡아오고 염소 잡아다 끓여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도둑질 못하면 거기 사람질 못한다고 제외시켜요. 왕따 시켜요. 그러니까 도둑질 잘하는 애들하고 합작이 짝이 되면 같이 떠버려. 나도 도둑질 잘해서 입당하고 도둑질 잘해서 표창도 받았어요. 혁명가업 개똥이라 그래라. 뭐 남들 뭐 사격 연수, 북한에서 군대 나가서 사격을 50발도 했을까? 50발도 못 쐈어요. 사격장에 나가서 총 쏘본 연기 3볼 정도요. 맨날 도둑질이야, 맨날 도둑질. 군사복무 기간에 누가 뭘 잘했냐 하면 난 도둑질밖에 말 못해요. 군부대에 강의도 있고, 군부대에 있다 그러면 막 그 수방사랑 토크 콘서트랑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막 공연도 하고 막 토크도 하고 가면 일부러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우리 밥 주세요. 남한 군대들 밥 좀 한번 먹읍시다. 막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 유치원 아들처럼 뭐 우유도 주고 뭐 빵도 주고 우유를 먹더라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북한에는 그냥 훔쳐만 먹지만 여기는 밥 남긴다고 먹으리만큼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보고, 오야, 난 대한민국에서 군복 말하면 100년도 해. 나는 이렇게 먹이지 않아도 100년도 해. 옷 다 주지. 군화도 반짝반짝 다 주지. 북한에는 입대할 때 입은 옷 갖고 제대될 때까지 입어요. 다 기어 입어. 신발도 다 기어 신고.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양말도 한 짝 없어서 양말도 뒤축 다 기어서 신고, 팬티도 니 거 내 거 없어. 그냥 빨아놀면 그냥 막 훔쳐다 입고, 이름 써놓은 팬티가 매달 돌다 보면 건조정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 한번 만나봐. 그 다음에 또 갖다 입고 또 빨아놀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막 그 생리대요, 팬티요, 브레지요, 제 거가 없어요. 속옷도 막 돌아다녀. 야, 대한민국 여군들 봐. 얼마나 멋있어. 옷 쫙 맺고 막 키도 크고 머리 딱 뒤로 하고 얼마나 멋있어. 아이 피디네 북한에서 군사복무하는 거 감사한 줄 알아라. 여군들이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이 없으니까 밤에 다 잘 때 고사청 중대로, 남이 중대로 가서 여성 중대 여성들이가 도둑질해와. 그리고 또 얘네들 도둑질 맞아서 또 이제 다 며칠 있다 또 여기가 또 도둑질해가. 계속 도둑질은 계속 흐름식이요. 식당 근무 나가면 식기 숟가락이 모자라면 또 다른 부대 가서 또 훔쳐다가 인계할 때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또 훔쳐가고, 뭐 잊어먹은 데서 훔쳐간 부대로 또 와서 몰래 훔쳐가. 계속 훔쳐가, 계속. 야, 그때만 해도 지금도 거짓말이 아닌데 오직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내가 충성심을 바쳤지. 나뿐만 아니지 뭐. 거기면은 오직 자기 청춘 시절을 그대로 조국보위 처소에다 남겨놓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보다도 나라의 명예를, 수령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오직 나라를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청춘 시절을 다 바치고 깡그리 바치고, 이제 여기서 불이 나서 꽝 하고 불이 났어. 근데도 뛰어나가지 않고 수령님 처상화 몸속에다 감추고 그걸 보위하겠다고
뛰어나가다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했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사실 진짜예요. 내가 불이 났다 해도 김일성 처상화, 김일성 간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내 몸으로 감싸가지고 내가 타 죽으면 타 죽었지 이거 타면 안 돼. 그 사진 한 장, 간판 한 장, 김일성 장군 만세, 위대한 수령님 만세 쓴 그 굴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거를 진짜 불이 났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군의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온 소대장이 있는데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정신병자 된 줄 알아요? 중대장 정치던 대 85년도인가 87년도인가 여태 있었어요. 보장 성원으로 뽑힌 거야. 보장성원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밥도 해주고 그 보장조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제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대장 정치던 대회 가면 김일성이라도 김정일이라도 먼 데서도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기회를 놓쳤다고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먼 데서 김일성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보장조에 뽑혀서 너무 좋아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기서 제명이 돼버리니까 돌아버려갖고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이 빈칸에다 침대 하나 딱 놓고 팔다리 다 붕대로 묶어놨어요. 너무 막 야단을 하니까. 도대체 중대장 정치던 대회가 뭐라고 수령님이 뭐라고 그 영상 얼굴을 보겠다고 저렇게 정신병자가 되다니 이 생각을 했지. 근데 다른 옆에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나도 죽지. 근데 이 사람 죽은 다음에도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갖다 군의소에서 그날로 갖다 묻어버리고 가족들한테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거로 그냥 집에만 알리고 아들 묘에도 못 오게 했대요. 그냥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버렸어요. 내가 이걸 얘기해줄게. 평양 개성 고속도로 우리가 군대 나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나라에서 돈 1전도 안 들이고 만들어 놓은 공사예요. 개성부터 평양까지 고속도로 나는 거 우리 그 2군단이 맡아서 했어요. 군인들이. 여기 몽땅 군인들이요. 둥짐지고 개미처럼 둥에 철통에다가 훅을 모아가지고 담아가지고 17살이면 훅을 17삽을 퍼줘요. 20살이면 20개를 퍼줬어요. 삽으로. 하나 둘 하면서 너 몇 살이야? 하면 27살 그러면 27개 퍼주고 이러면서 그 먹지도 못하는 공사에 몽땅 둥찜으로 하다 보니까 인민군 군인들이 평균 키가 145cm예요. 몸무게가 50kg고 그러니까 그 질통을 메고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저녁에는 다 쓰러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평양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는 군인들이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사는 그 가족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몽땅 달라붙어서 개미 역사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남포관문에도 내가 19살에 갔던 거예요. 거기서 함형 부제장이라는 데서 내가 일을 했어요. 그거 치료. 와 정말 군인들이 다 만들었는데 돈 1전도 안 들었어요. 그 자재는 어디서 사느라고 했겠지. 근데 북한에서 나오는 자재는 다 공짜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술들 뭐 그런 기술 장비들은 샀는지 모르지만 일체 다 인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공사장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일체 물통부터 벽돌까지 다 사람이 올라가고 세멘트 한 삽도 다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 보면 개미처럼 줄 서서 쭉 올라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냥 다 기준기로 다 올리고 도로공사도 봐요. 그냥 사람들 며칠 하면 다요. 북한은 사람이 바글바글 다 사람이 인력 역사로 해요. 기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세멘트 바닥을 이렇게 굴리는 그 다지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일본에서 들어온 거. 근데 훅을 나르고 이런 거는 몽땅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이 하는 거죠. 불도저 하나도 없어요. 몽땅 삽으로 파고 그냥 둥집으로 날라다가 이렇게 성을 싸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장난 아니지. 이거는 사실 이게 좀 품이 들어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맡은 게 황해북도 금천이라고 있어요. 금천군 개정리 쪽에 이렇게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무지개 다리가 있어요. 내성강 밑으로 흐르는 그 무지개 다리가 있는데 고속도로 마무리하는 그 연도에 4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4월 15일은 막 빠득빠득 다가오는데 그런데 모든 행사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그때 다 마무리해요. 완공식을. 근데 이 무지개 다리는 아직 80%밖에 못했어요. 이제 4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일을 하는데 밑에는 강물이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이제 몰탈 저장하는 그런 창고가 있는데 여기서 날라다 둥집을 져다가 여기다 다 펴고 지금 깔고 나가는데 근데 한쪽에서 방송을 막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인민군 장병 여러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 4월 15일은 우리들 코앞에 와 있습니다. 4월 15일은 몇 시간 남았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이것들은 그냥 충성심에 당군님 이 탄생일까지는 생일날까지는 무조건 완공한다 해놓고 막 일을 하는데 이 다리가 그냥 그 무게를 유지 못해갖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온 중대 대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야. 내성광이 다 빠져서 하락했어요? 죽었지. 이 다리 옆에 또 조금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금천 17호 병원이라고 인민군 무력부 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인민군 간호원들을 다 여기 간호사관학교처럼 키워내는 그런 병원이 있거든요. 큰 병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난 거 몽땅 끌어다가 병원까지 한 20분이면 가요. 차로 적재함에 그냥 몰탈차에 세메트 몰탈차에 그냥 막 그냥 적재함에 사람 막 씻어갖고 발 끊어진 놈, 코에 눈에 귀에 몰탈 가득 들어간 놈 막 입에서 막 퍼내면서 그러면서 병원에 갖다 놨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거절해서 죽는 놈, 복도에 입원실도 없어서 복도에 누워있는 거, 아우성 치는 거 조금 있으면 죽으면 끌어내고 근데 간호사들이 밥통 뚜껑이 군용 밥통 뚜껑 있잖아요. 군용 밥통 뚜껑에다 막 알코올을 퍼먹으면서 간호원들이 그 환자들 막 손 거들거들한 거 막 뜯어내고 막 이렇게 제정신을 못하니까 간호사들이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평양부터 개성까지 여러 부대가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발 한 짝 있는 거 발 끌어내고 몰탈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리 끊어진 데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몰탈 옆회장에도 엄청나게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죽어도 뉴스 한 번도 안 해요. 이 사고에 만수대 창작사에서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공사장이 무너져서 아우성 치는데 그 꼭대기에서 헬리콥터가 낮은 데서 또 갖고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작업장을 우리 수령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 어우, 막 방송 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또 이거 군인들이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막 다시 또 몰탈장에 들어가서 몰탈 파갔다는 놈이 있고 막 미친 놈이 들어와서 20대 이 피 끓는 청춘들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모들이 며칠 있다 오잖아요. 이제 사고 났으니까 여러 부대에서 다 자기 부모들을 데려온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찻길이 막히니까 며칠 만에 온 사람들이 자기 아들 죽은 그 장소에 와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부대에서 선전부장이 방송 들고 메가폰 내고 뭐가 아쉬워서 우냐고. 너희들이 자식들이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뭐가 아쉽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냐고. 그러니까 한 엄마가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장해서 웁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들은 입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끓였겠어요. 그래도 뉴스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슬쩍 해치워갖고 그래도 또 어떻게 마무리를 대충 해버렸어요. 이거를 또. 그러니까 내성강 위에 또 있는 무지개 다리는 완전히 여기는 피눈물의 다리요. 괴뢰라고 하죠. 괴뢰, 침략자. 남조선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 도당들을 파도하라.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남조선 군인들이라는 소리를 안 해봤어요. 괴뢰,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하죠. 괴뢰. 한국이라는 말도 몰랐죠. 그냥 남조선.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면 한국을 해서 한국이 뭐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뭐냐고. 남조선이고 북조선이지. 이러면서. 그 소문보다도 우리는 어떤 영화를 많이 봤냐면 다큐멘터리 같이 남조선 그 군인들이 그 심리작전에 대한 거를 많이 봤어요. 막 뭐 여기로 말하면 개국 콘서트 같은 그런 막 그런 것도 하면서 막 남조선 군인들 비하하는 거죠. 뭐 막 비하하고 뭐 하여간 남조선 군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기압을 많이 당하는 군인들, 그냥 기압에서 많이 지금 뭐 발바닥 핥으라고 했다, 뭐 똥도 먹으라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삐라에서 또 남조선 군인들에 대한 걸 또 많이 봤어요. 근데 80년도지. 그러니까 남한 군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기압 많이 당하는 군인들. 그 다음에 여기 군장들 메고 이렇게 훈련하잖아. 이거를 다 북한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수부대에서는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일반 법영부대에서는 그렇게 안 해. 여기처럼 막 군장 메고 유격 훈련하고 막 이런 거 없거든요. 막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훈련이 강하고 그 소위 말하면 고문과 같은 기압을 한다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방송 이런 것도 다 막았지만 우리가 듣는 방송은 남한 군인들에 대한 그런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날씨 정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나오고 뭐 트로트 가요도 나오고 막 이런 거에 접했지. 남조선 군인들에 대한 남한 군인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쉽게 알 수는 없었죠.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오직 남한 군인들을 평가한다면 기합 많이 당하는 그런 개콘처럼 만들어서 정말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군인들이라는 거 이런 거 배워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삐라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바람 때문에 다시 거꾸로 떨어져 온 그 북한 삐라를 우리가 본 거예요. 반대에 남한 군인들을 그렇게 비하하더라고. 남한 군인들에 대한 거는 사실적인 정보 자료를 우리한테 배워준 건 없어요.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군인들 키도 크고 막 체격도 좋은 군인들이 멋있는 군인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팔 딱 걷은 거 이렇게 멋있고 이 따끔씩 보면 군인들이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막 다니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북한에는 군인들 그거 있을 수도 없고 군사 규정에 남녀 관계는 군물이다 딱 나와 있어요. 여긴 도저히 2년 동안 복무하면서 휴가 자주 나오고 뭐 휴가 나와서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영화 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피 끓는 청춘들을 10년 동안 남자들은 또 15년 13년 동안 밖에 안 내보내고 가둬놓고 사니까 이 군인들이 이걸 억제를 못하니까 그 주변 군부대 옆에 농촌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 농촌 여자들하고 다 짝이 돼갖고 제대될 때 보면 애까지 끌고 들어와요. 애까지 들고 들어와. 이제 북한 군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공사장 노동자라고 보면 돼. 노동자야.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공사장 나가면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이래. 하얀 팬티만 입고 사각 팬티 있잖아요. 그 팬티만 입고 이래. 그 이제 옷 빨아서 갈아입을 거 없으니까 맨몸되게 질통지고 입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북한에는 그런 총소리 듣는 데가 특수부대에 있는 애들한테는 조금씩 들어야 하는데 자주 있는 건 없어. 근데 웬만해서는 총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군복무 15년 막 13년씩 해도 총알 50발도 소비 안 해봤다니까. 오히려 군사 훈련보다 노동에 가깝게 일을 많이 했지. 농촌, 그다음에 공사장 이런 데서 많이 군인들이 착취당하지. 나는 사열 이게 행진하는 거 보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북한 군인들은 할 때 이러면서 막 가슴이 막 뻑뻑하고 막 온몸이 시들으면서 하잖아. 장파열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군인들은 착착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있고 멋있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면 하냐고. 왜 그러면서 그것도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막 영양실조 오고 막 그 사람들은 빵하고 물도 안 주면서 오줌 싸러 같이 못하게 화장실도 못 가게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나는 한국 군인들 체격이 마음에 들어. 막 너무 멋있고 여군들도 멋있고 막 그냥 이 열병식 하는 거 보면 남한에서 보는 게 막 신기하고 너무 멋있고 나도 막 그런 데 가서 한번 행진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왜 했겠어. 다 배 아프니까 그러지. 남잘 되면 그 남잘 되면 배때기 아픈 거. 얘네들은 인간 말종들이 이게 사람이 아닌 인간들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봐봐, 비방을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TV다 대고 해. 그거를 자기네끼리 했으면 몰라. 그 TV다 대고 그 김정은이도 그 또라이 아니요 그거.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안보 강사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가 감사한 줄 알아라. 그리고 북한을 함부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지 마라. 또 신은미랑 한번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맞짱 콘서트 하자고 내가 나왔댔어요. 너네들이 가서 구경 삼아 돌아다닌 설정 구간에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함부로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이러면서 막 해댔거든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나는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할 수 없이 거기서 태어났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이거는 어떻게 격동돼서 말을 못하겠어. 지금도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이제 당장 돈을 비행기로 실어주면서 가라 해도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내가 거기 남아있는 것은 가슴 아픈 상처와 피눈물밖에 없어. 거기서 남아있는 게 지금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고 너무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네 사내 야단하고 대한민국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던 곳에 비하면 천국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가서 대한민국에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충성하자 이런 걸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함부로 너네들이 북한을 좋다고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한테 보내. 내가 저 똥풍선에다 싹 모가지 매달아서 다 내 한번 가게 해줄게. 가서 보고 와.
모든 것이 다 감사. 뭐 먹는 것도 감사, 자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그냥 숨 쉬는 것도 다 감사.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이 기회가 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사는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도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을 널리 자랑하고 사랑하고 애국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다른 데 가봐.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지.